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구입한 그랜저 IG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 안에 들어가서 이따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일단 차량 구입하고 제가 소모품비 교체한 것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외장에서는 와이퍼를 교체하였고, 차량 배터리도 AGM 배터리로 셀프 교체를 했습니다. 앞그릴 부분은 5줄짜리였는데 좀 없어 보여가지고 6줄짜리로 중고로 구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와이드 광각 미러로 셀프 교체를 했고요. 전에 아반떼에서도 와이드 미러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진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운행할 때는 둘째치고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해요. 주차할 때 주차 라인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뒷트렁크는 그냥 2.4인데 허전해 보여서 3.0 엠블럼을 붙였고요. 뒷트렁크 부분은 별다른 거 한 거는 없고 트렁크 턱 부분에 이 기스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스들이 날 것 같아 가지고 기스 예방 차원, 그리고 기스 보이는 거 가리는 차원에서 기스 방지 커버라고 해야 되나? 이걸 구매해서 부착을 제가 했습니다. 네, 안에 내용은 잡동사니 2018년식 차량이고, 바퀴는 17인치 기본 순정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네, 실내는 이렇고요. 예, 실내에서는 블랙박스하고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파인뷰크로 설치를 했고요. HUD를 제가 싸제로 구입해서 셀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알로이 페달을 구매해서 제가 교체를 했고요. 송풍구 쪽에는 이제 라인 프렌즈 캐릭터 장식을 부착을 했고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이제 튀지 않아서 귀엽게 포인트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티맵 같은 폰 내비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OTT 영상들도 볼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쿠션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미관을 이렇게 꾸며놨고요. 그리고 이제 틈새 이제 채우는 틈새 커버도 이렇게 양 사이드에 끼워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잠시 후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체국 들리면서 이제 본가에 들려서 어머님, 아버님 이제 뵙고 얼굴 뵙고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복귀합니다. 그래서 키로수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그래서 운행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운행 키로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 연비도 그만큼 잘 나오진 않고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운전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에만 의지하지 말고 숄더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게, 저는 이제 1차선에서 정차 중이었어요. 신호대기. 그리고 이제 2차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2차선으로 빠지려고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이제 차선 변경을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보이지도 않던 갑작스러운 소나타가 제 옆을 훅 하고 지나가가지고 박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사각지대라는 게 지역입니다.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고, 사이드 미러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사각지대도 체크를 해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사고를 당할 뻔하다 보니까 숄더 체크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느끼게 되었죠. 이 부분은 뭐 운전 경력자건 초보자건 상관없이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면 숄더 체크를 겸하면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각지대라는 거는 제 눈으로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운전 경력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차 중에 이제 차선 변경하는 게 위험하긴 하죠. 제일 좀 더 멈춰 있다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체크를 잘 하시고 차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되는데 숄더 체크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토홀더 기능을 사용하진 않아요. 오토홀더 기능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져서 일단 오토홀더 걸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가려고 이제 엑셀을 밟으면 그 갑자기 턱 덜컥 걸리는 그 불편한 그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좀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덜컥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주행에 부드럽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놨다가 이렇게 어거지로 나가는 느낌이어서 반응 속도가 약간 좀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그것 신호위반 때문에 단속 제가 구간입니다. 오토홀더를 사용하고 어린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착했고요. 이제 우체국 들어갔다가 부모님 댁에 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그랜저를 구매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 첫 차가 그 아반떼 MD였어요. 그 2015년도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한 9년 정도 몰았죠. 잘 몰다가 어느 날 제가 대형 사고를 나가지고 그 차가 엔진까지 다 먹어가지고 그 전손 처리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치 8주 진단 나와서 이 손목 분쇄골절이 나서 수술까지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차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중고로 새 차는 좀 부담이 돼서 중고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게 이 그랜저 IG였습니다. 이따가 장단점 소개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LF 소나타를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랜저 IG하고 이제 중고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싼 그랜저 HG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HG는 이제는 좀 올드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제 그랜저 IG는 그래도 아직 현역 같은, 디자인이어서 제가 그랜저 IG로 선택했습니다. 구매는 이제 엔카에서 인증된 무사고차로 구매를 했고요. 일반 중고차 오프라인으로 가서 구매하는 거는 좀 제가 눈태기 당할 위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가 KB 차차차, 엔카, K카 등, 중고차 판매 사이트들을 이제 내가 마구 뒤져가지고 알아보게 됐고요. 이 차는 이제 홈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엔카에서
그리고 탁송으로 이제 집 앞에서 받았습니다. 무사고 차로 구매를 했고요. 구매 당시 차량 가액은 이제 1950만 원이고, 당시 키로수랑 연식이랑 대비해서 평균적인 시세였고, 추가적으로 제가 스마트 센스 옵션이 적용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네 짝 다 교체 받아서 제가 받은 게 그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매 전에 성능 기록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고, 기록부상에서는 이제 앞 범퍼 수리랑 뭐 교체 이 정도 해가지고 보험 처리 기록은 한 3회 정도 한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별도로 제가 카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상세 차량 기록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 거기서는 앞서 성능 기록부에 나온 수리 내역 외에도 몇 가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수리 내역이. 그래서 이거 딜러가 올린 성능 기록부만 무조건 100%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고요. 그래서 카 히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는. 근데 수리 내역은 더 있었는데, 그 외판만 다 교체한 부분들이어서 뼈대까지 수리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사고 차가 맞긴 맞았어요. 그래서 구매를 한 거고, 인수받고 차량 상태는 뭐 양호한 편이었어요. 자잘한 기스 까짐 등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 중고차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다 쿨하게 넘겼어요. 일단 1차로 받고 이제 1차로 블루엔즈 가가지고 아직 정기검진 무료 그 서비스가 몇 회 정도 더 남았길래 가서 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 마모 외에는 배터리 조금 상태 안 좋은 거랑 그거 외에는 딱히 이상이 있다고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공임나라로 가봤는데, 공임나라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차량 점검이라고 그걸 받았고, 거기서 이제 한 두세 군데가 더 추가적으로 수리 부분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성능 기록부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던 그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이상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엔카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 해당 부분은 이제 성능 보증보험으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성능 보증보험 업체에서 알려준 그 수리 센터를 가가지고 보증보험으로 깔끔하게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리는 완료됐고, 근데 제가 다만 이제 중고차 구매는 처음이라 가지고 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모품 교체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엔진 오일은 기본이고,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을 했어야 해가지고 한 소모품 교환한 것만 해도 한 50만 원 돈은 된 것 같아요. 일단 1년 가까이 운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단 급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이제 묵직한 승차감이 있었고요. 전 아반떼하고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하면서 운행을 해봤는데, 느껴지는 무게감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단단하고 묵직한 그런 안정적인 승차감이 있었고요. 120km 이상의 이제 고속 주행을 할 경우에 아반떼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아주 격렬한 흔들림,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랜저는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내가 지금 고속을 밟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평온하게 주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랜저 차량은 이제 하체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그러는지 소음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아반떼 때는 당연히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런 거에 차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이 광활한 실내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열은 거의 뭐 내 집 안방 수준으로 굉장히 엄청 널찍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 이제 평균 체격의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차고 넘치는 수준의 실내 공간인 것 같습니다. 뭐 격투기 선수, 씨름 선수급의 체격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아주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외장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이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10년 전 아반떼 MD 살 때도 제 눈에는 이제 아반떼 MD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게 제일 이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이번에 차량 구매할 때도 그랜저 IG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타도 이쁘긴 하지만 소나타보다 그랜저 IG가 실물로 제가 뭐 많이 봤을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랜저 IG가 훨씬 더 이제 차급이 있어서 그런가 더 웅장하고 좀 더 화려한, 좀 뭔가 아무튼 더 있어 보이는 듯한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나오는 현기차 디자인들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은 선호하진 않고, 저는 이 그랜저 IG 차량처럼 클래식하면서 과하지도 않고 좀 단정한 느낌의 이런 분위기가 매우 이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대비해서 가장 좋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차 구매 당시에 제가 맨 처음에 LF 소나타 구매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LF는 이제 단정한 외장 디자인이 역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그랜저 IG와 가격대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가지고, 더더군다나 저는 또 은색으로 좀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소나타는 이제 은색 소나타 하면 이제 택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각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랜저 IG를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랜저 IG도 택시 차량이 있긴 하지만 소나타만큼의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가격대가 매우 합리적이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2.4 GDI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잘 나가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물론 제가 에코 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에코 모드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스포츠나 그 노멀 모드로 운행을 하면 문제없이 잘 나가요. 밟았다 하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근데 제가 아반떼 몰 때도, 아반떼에도 이제 에코 액티비티 모드인가 뭐 에코 모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코 모드를 항상 누르고 이제 달렸는데, 이 그랜저 IG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뒤에서 내 차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반떼 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끌어서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어거지로 제가 밟으면서 어거지로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체 크기나 중량에 비해서 엔진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는 이제 좀 3.0, 3.3 등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자면 2.4 기준으로 2.4 엔진에 대한 이제 평판이 좋지가 않죠. 엔진 오일 감소 이슈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불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단점도 있긴 하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생각보다 좀 엔진 소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게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를 제가 이게 좀 고장난 걸로 잘못 구매한 건가? 막 이런 오해를 했는데, 그랜저 동호회 카페에 가보면 저처럼 2.4 엔진 소리 크기가 이제 크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4 엔진 특유의 이제 특징인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단점, 이제 올드한 실내 인테리어.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요즘은 와이드로 길쭉하고 넓게
이제 디지털로 나왔는데, 계기판도. 이 제품은 이제 그 과거 이제 구형이라는 느낌이 나게 이제 8인치 작은 내비게이션이 이제 돼 있고, 계기판도 너무 휑해 보이고 이제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제가 K8을 이제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K8 타면서 느꼈던 게,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랑 뭐 계기판 이런 부분도 뭐 좋았긴 했지만, 시트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시트가 굉장히 막 그 무늬가 돼 있고, 퀄팅 무늬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고급져 보여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거 보다가 이 차량을 보니까, 이 차량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이게 같은 등급의 차량이 맞나 싶은 막 그런 아쉬움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K8과 그랜저 IG의 연식 차이는 감안을 해야겠죠. 훨씬 이제 K8이 최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시트가 좀 평범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연비였어요. 3.3이나 이제 3.0에 비해서는 2.4가 이제 그래도 연비가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복합 연비도 한 11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연비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일단 시내에서 6에서 8 정도 나와요. 물론 제가 좀 연비가 안 좋게 최악으로 운행하는 것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운행하고, 그것도 10km 미만으로 시내만 이제 깔짝 운행하는 정도여서, 일주일에 한 번 운행하고, 그것도 10km 미만으로 시내만 이제 깔짝 운행하는 거여서, 연비가 잘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8에서 9 정도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번외로 이 옵션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전동 트렁크. 이거는 정말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반떼 볼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반떼랑 차이가 뭐냐면, 아반떼는 이제 차가 일단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트렁크나 뭐 문짝이나 다 이제 가벼워서 그렇게 큰 힘을 줘가면서 이제 조작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랜저는 일단 차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중량이, 문짝이고 트렁크가 다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적응이 됐지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좀 안 된 게 있는데, 트렁크가 또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때 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동 트렁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옵션이 어라운드 뷰. 이것도 좀 필요성을 느꼈던 게, 아무래도 제가 준준형을 몰다가 두 등급을 바로 올려서 산 거라서 차가 크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대가리 쪽이 좀 길어가지고 앞부분은 제가 아직도 공간 감각 능력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좀 좁은 곳, 그런 골목 지나갈 때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 그랜저 IG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중고 시장에서 이제 가격 대비 아주 합리적인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기 차량이라서 소모품비나 정비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유지 비용도 부담이 없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장점인 것 같고요. 그 연비가 좀 아쉽다면 타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이급에서 무슨 연비를 기대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바로 가솔린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역시 가솔린 구매하셔도 부담 없으실 거고요. 광활한 이제 실내 공간과 안락한 이제 승차감, 그리고 아직도 세련된 외관 디자인, 세단으로서 이제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의 이제 차량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랜저 IG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